네, 까칠농부입니다. 오늘 그 뭐 잘 지내고 있는 그 형님네 그리고 누님네 집에 왔어요. 이분은 이제 이분도 기농했습니다. 기농해서 지금 해발 500고지 이상, 520 정도 되는 곳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뭐 술 한잔 하고 하자고. 그래서 집에 있는 고기 들고 왔어. 집에 좀 고기가 있더라고. 냉동고 뒤져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과밭 보이시죠? 이거 아이고 이게 역광인가? 아이고 씨 잘 안 보이네. 어, 이래 잘 보이는구나. 아이고야 이거 한다고 뭐 돈 많이 들었습니다. 축대도 쌓고 여기 아이고 잘 안 보이나? 화질이 좀 이상하다. 화질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빛이 이게 빛이 그렇다. 빛이 높죠 해발.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고. 저희 뭐 옆에 보시면 이제 저장 창고까지 해가지고 아따 잘 해놨어. 저장 창고하고 사과밭 조성하고 사과밭 이분이 6,000평인가 5,000평인가 사과밭을 해요. 근데 지금은 묘목이 지금 보시면은 좀 어리지만 뭐 커 나가면서 생산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 뭐 농산물 가격이 좋아야 될 텐데 어쨌든 기농 하셔가지고 뭐 이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에 꽃도 심어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닭장도 있고 개도 키우고 그래. 현실처럼 이게 녹록하지가 않네 보니까. 이게 또 사과 묘목이 바로 심었다고 해서 바로 수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과는 포도처럼 이게 한 수확을 정식적으로 하려면 한 4, 5년 해야 돼. 4, 5년 묘목을 키워야 돼요. 좀 빨리 한다고 해도 3년, 빨리 한다고 해도 3년이야 3년. 그래서 3년 해봤자 이게 생산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들어간 투자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소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지, 생활비 해야지, 또 나무 키우는데 또 시간 걸리지 하니까 이게 농사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십억, 몇억 돈을 투자해서 단기간 뽑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판장이라든지 공판장 주변에 상인들, 그래서 뭐 가락동이라든지 뭐 강서, 구리 공판장, 강서 공판장, 뭐 지역적으로 많죠 공판장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농산물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농민이 생산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지금 공판장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공판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3만 명. 내가 2009년도에 기농해서 이제 2010년도 됐을 때, 그때 한참 뭐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뭐 공판장 뭐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쪽 계통으로 해가지고 상인들 투표, 선거, 그 표심 때문에 이게 개혁을 못하는 거야. 23만 명의 유권자 그 표 때문에 농산물 개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각자 도생. 자기 물건을 알아서 잘 팔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잖아. 그런 거 인맥, 혈연, 학연, 지연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거래 판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누구 어디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든지 뭐 큰 공기업 뭐 임원이다 그러면은 뭐 물건을 잘 팔아먹고 하죠. 물건을 땡겨가지고 뭐 박스당 얼마 해가지고 팔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그래서 물건만 좋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리라는 법도 없고, 물건이 좋같아도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또 돈을 또 잘 받고 그래. 그게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야. 그래서 상인들도 농민들의 농산품을 수매하거나 이렇게 공판 가격을 때려가지고 자기가 또 상가에서 상점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뭐 좀 싸게 사가지고 팔아야지 마진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아먹기에는 각자 도생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잘 팔아야 돼. 그걸 뭐 정당하게 뭐 정직하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건 뭐 자기 운이고 운때고 자기의 영업력이고 노하우고 그런 거지 뭘 안 그래? 그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음식 솜씨가 좋고 맛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가게가 맛집으로 뜨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요지경이야. 요지경. 인생은 요지경 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그 실세 상황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그 계획을 잡고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하느니 나 같으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 말이지. 뭐 내 방송이 뭐 농사 지어라 그런 방송은 아니잖아. 농사 짓지 마라. 응? 농사를 짓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이 있거나 어느 정도 학연, 지연, 혈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면은 되지. 뭘 안 그래? 무슨 철학이 있어 우리나라가.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개념도 없어. 응? 뭘 찾아보겠냐? 국회의원이라든지 문재인 그 대통령 무슨 철학이고 무슨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이끌어가고 있냐 지금? 어? 안 그래? 윗대가리들이 그런 정신 상태로 앉아 있으니까 어? 하부 말단 직원부터 해가지고 무슨 개념이 어딨냐 개념이? 어? 말은 잘하죠. 말은 뻔지를 하게 하죠. 그래서 하는데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나는 농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유통 구조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라. 정 농사를 짓고 싶으면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뛰어드시라. 그냥 뭐 생산만 해놓고 공판장에 떠넘기고 공판장에서 물건값 쳐주는 대로 받아 처먹을 바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지러 내려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애로점이 많지 않겠냐? 현실과 또 안 맞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먼저 와서 짓고 있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겨 들어서 좀 실패의 요소를 좀 줄여가면서 좀 하시라. 최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그래도 할 자신 있다. 그러면 그때 와서 하시라. 나는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뭘 안 그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무가내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저기 생산부터 유통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와서 하시라.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말이야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 되잖아. 일본처럼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인가 1억 4천 정도 되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 돼. 1억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내수도 있고 농산물에 대한 내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리더 대통령이 개념을 갖고 국가에 대한 목표, 신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참 비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1차.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1억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내수, 시장과 농산품에 대한 내수, 경제에 대한 내수 그런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농사지러 오시는 게 나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지만 올해 2019년도 양파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자 가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근데 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온 창고가 있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12월 달이나 1월 달 겨울에 또 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상승을 합니다.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년 전에 감자가 6월 달에 감자 수확해서 공판장에 나가면은 뭐 한 박스당 20kg 내지 10kg 한 박스당 뭐 20kg 됐을 때는 한 박스에 10,000원, 뭐 10kg 됐을 때는 뭐 10,000원 밑에 7, 8,000원 그 정도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그때 수확을 해가지고 6월 달에 수확을 해서 그때 안 팔고 저장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1월 달, 2월 달 겨울철에 출하를 하게 되면 재작년인가 감자 한 박스 가격이 뭐 7만원, 8만원, 뭐 10만원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재미를 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감자를 또 푸시게 심었습니다. 근데 모르지 뭐 문재인 또라이 같은 새끼가 북한 있잖아. 대동강 감자? 그 꼬마애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뭐 입다시만한 감자, 맛있는 감자. 북한에 있는 감자를 또 수입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야, 이거는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어. 이 새끼는 도대체 정신 상태하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새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감자를 수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불안한 심리가. 나는 감자 농사는 안 지어. 저는 포도밖에 안 하는데 그런 불안한 생각은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더라고. 언젠가는 또 북한의 감자를 또 수입할 줄 어떻게 알아 이 새끼가. 북한에 있는 고냉지 배추 또 수입할 줄 어떻게 알아. 경제 협력을 해야 돼. 지금은 뭐 미국의 그 제재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죠. 하지만 몰래 트럼프
형아에 두는 뭐 몰래 뭐 원유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갖다 주고 있죠. 돈도 갖다 주고 막 주고 싶어서 안 달랐어. 그래서 뭐 올해 뭐 귤도 갖다 줬잖아. 이게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념으로 귤도 갖다 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새끼는 또라이여가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새끼야.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감자, 북한에 있는 배추, 북한에 있는 옥수수 이걸 또 수입해서 또 국내에 또 풀어버릴 수도 있어. 안 그래?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빨갱이요. 분배와 분배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야 되고 약간 뭐 사회주의 정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 정치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농산물 가격을 또 맞추기 위해서 북한산 농산물 또 수입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입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오겠지. 어떻게 씨발 그 트럼프 엉아 눈에 이렇게 딱 띄게 이렇게 들어오겠냐.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지. 안 그래? 북한에 농산물 팔아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오. 돈 주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어떻게든 뭐 주려고 하는데 안 그래?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에 대한 물가를 갖다 또 맞춰주고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아유 도대체 이 새끼는 예측할 수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 어쨌든 올해 모르겠다마는 어떻게 뭐 전개될지는 모르겠다마는 하여간 우리나라 국민들 어느 정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주머니가 쫄쫄 말라 비틀어져야지. 아 좆됐다 씨발 내가 문제는 잘못 찍었다 그 생각이 들어야지. 이 나라는 안 바뀌어. 이 나라 국민성은 안 바뀌어. 그런 의미에서 왔어. 그리고 오늘 뭐 집에 저기 정신 나간 놈 하나 있어. 집에 정신 나간 놈 그거 저기 정리해가지고 지금 뭐 밥 한 끼 한다고 했어. 여름철에 뭐 씨발 날도 덥고 몸보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해가지고 했어. 아유. 어차피 뭐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공산화 되고 하면 일단 몸이 생명이고 몸이 재산 아니겠어? 돈이야 뭐 다 뺏길 거고 재산이야 다 뺏길 건데 안 그래?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앞으로 또 배급 정책 그걸 받아들여서 먹고 살려면은 몸이라도 튼튼해야지.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씨발 오래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가지고 몸 생각이 나더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놈 저기 보내버리고 이제 뭐 여럿이 저기 내가 뭐 잘 지내고 하시는 형님들하고 밥 한 끼 하려고 왔어. 지금 뭐 작업 중이야? 작업 중이고 그 전에 이제 뭐 과수밭도 한번 보여줄 겸 그리고 화단 이렇게 꾸며놓은 거 요렇게 화단 꾸며놓은 거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귀농하지 마로. 이건 그냥 좋아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또 자기도 귀농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화단 꾸며놓고 다 키우고 토끼 키우고 염소 한 마리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 뭐 돈 많으면 돼. 돈 많으면 돼요. 어쨌든 건강하게 지내요. 몸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 아프면 어떡하겠냐. 이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몸 건강하게 올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돈 잘 쓰시기 바래요. 나중에 뭐 돈 떨어져가지고 또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돈 있을 때 잘 써. 알았죠?